안녕하십니까. 동래내과 한올내과 원장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심바람 강의 제 6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뭐 간단하죠. 뭐 필요하면 목욕을 한번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건데 짤막짤막하게 우선 리뷰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학문에서 제일 이제 말이 많이 되는 이제 설명 요인이랄지 그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호르몬 사실은 호르몬도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런 화학 물질,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이랄지 또는 아드레날린. 우리 이제 임상에서도 그런 주사를 많이 줍니다. 응급 환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제 호르몬 같은 거, 그 약제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약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학을 많이 배우는데 인체가 어떻게 자율신경이 작용을 하는지, 신경도 자율신경도 있고 자율신경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이 관여하고, 이제 세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뭐 40개 이상의 그런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은 면역하고 관계가 된다. 면역, 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스트레스가 없이 잘 이용해야지 자아 자부심을 더 고양시키는 힘이 생긴다. 그것을 나는 이제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스트레스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자아 자부심도 덩달아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자아 자부심이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하면은 이제 자아 자부심도 훨씬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소기에 이야기하는 한국병을 고친다든가 의식 개혁을 한다든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아 자부심,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자유랄지 책임이랄지 정직이랄지 자발적인 행동이랄지 참여랄지 또는 이제 책임 완수랄지 원칙이랄지 또는 이제 평등 정의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우리 사회인데, 동양 사회인데, 근데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하려면 우리가 기초를 다지고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문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지. 근데 근본도 없이 그냥 결과만 가지고 과정도 없이 결과만 가지고 조화하고 논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바로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강의를 들으나마나 그런 거죠. 하여튼 스트레스 방법은 아시다시피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운동도 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끈기를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위해서. 뭐가 됐든지 땀 흘리고 운동을 많이 한 것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아 자부심도 결국 가서는 생기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학교 체육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아주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그걸 맨날 그냥 공부만 하고 말이죠. 공부도 운동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문헌의 자료에 의해서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다 알려진 사실들인데 꾸물꾸물하고 말이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쉽게 그 정신문화가 빨리빨리 이제 진척되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항상 기득권의 구세력, 기득권이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변화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기득권,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깨우쳐야지. 그리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은 항상 그래요. 조금 못한 이제 환경이 조금 나쁜 동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제우선적으로 정부에 돈을 씁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대량적으로 무슨 병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주가에서 의료 정책을 펼 때도 항상 나쁜 사람, 상태가 나쁜 사람부터 먼저 구조를 시작합니다. 전쟁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곧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려고 하지 조금 상처나는 사람 그대로 놔둬요. 우선순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사회 보편적인 진리에 근거를 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개인의 이 캐릭터가 다 결정이 되는 것이 뭐 사회는 사회 따로 개인은 개인 따로. 그럼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이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나만 정직하고 나만 고생하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사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회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정신 대뇌의 능력이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학문이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환자한테. 일반 사람이 다 환자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내가 의료라는 것을 한국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반출을 해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불행한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어요. 교육 정책에도 그렇다고. 좀 낙후된 동네에 애들을 생각해서 정치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남에 있는 자식들은 누가 관여 안 해도 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구상의 자본주의에 조금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는 인도주의고 인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생각하는 태도가.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여하튼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등산이 됐든지 조깅이 됐든지 뭐 걷기 운동이 됐든지 수영이 됐든지 배드민턴 뭐 이거 지금 적어봤습니다. 에어로빅 뭐 테니스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운동 뭐 볼링이 됐든지 목욕이 됐든지 뭐든지 운동 근육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땀 흘리면 더 좋고 그리고 팀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우애를 다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축구 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뭐 농구 시합을 한다든가 하여튼 서로 어울려서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행동, 운동, 땀 흘리고 열심히 그러면 뇌도 발전하고 근육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도 그 문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 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안 느끼고 좌절감도 안 느끼고 쉽게 포기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아 자부심, 그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육체와 정신 기력을 배양하면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나 없다든가, 무기력을 한다든가, 목표가 없다든가, 그런 사람은 그 뭐 쓸데없이 뭐 하품을 한다든가, 기지개를 푼다든가, 그것은 이제 숨을 좀 빨리 쉬고, 숨을 많이 들이키고 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품 많이 한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고, 기지개를 푸는 사람은 더 운동을 하고 더 움직여야 된다. 그 사인을 주는 겁니다. 뇌에서.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근육 이완 운동. 수동적이라는 것은 이제 병자가 또는 신체적인 장애자가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지팡이 뭐 안마를 해준다든가, 또는 뭐 저기 힘을 놓는다든가, 뭐 쓰다듬는다든가, 뭐 지압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물리치료라고 해주고 이제 제 보호자가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다리를 폈다 굽혔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근육이 그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수동적 이완 운동이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신체 지체들이 이제 운동할 때 수양하는 것도 하나 운동이 수동적인 운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조용한 기도요법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기도가 됐든지 믿는 것이 됐든지 나의 생각은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도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고 믿기도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의 긍정적인 이완 운동, 기도, 신앙, 믿는 것이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문이 바로 종교가 아닌가 또는 기도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참자, 거짓이 없게 자기 자신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절대자고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 절대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신부나 다른 사람 목사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거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수녀 사람들은 카운슬링,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카운슬링 해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인생 카운슬링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아 자부심이 됐든지 스트레스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학위도 가는 사람도 많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 이완 신들린 정신통일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무당꽃이 있잖아요. 막 흔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건 다 보통 사람도 한때는 노래를 많이 부는 이제 노래방 있잖아요. 목성에다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이 난 처음부터 생각할 때 스트레스 많이 푸네. 아주
좋은 스트레스를 이게 덜어주는 그러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권투를 막 한다든가 심하게 이제 운동을 하면은 신들린 것 같이 그냥 기운이 펑펑 쏟아지고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뭐 방음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신교도 있잖아요. 이교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종교의 그 분파에 대한 것은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여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교라고 어쩌고 자꾸 공격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여튼 뭐야 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 골방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흑인 영가들이 있다고 영가. 그걸 나는 이제 많이 이제 흑인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흑인들의 이제 어려운 것을 거쳤잖아 역사적으로. 어디서 스트레스를 푸느냐?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 성가대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냥 어떨 때는 영적인 그 영감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좀 시끄럽게 기도드리고 춤추고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 그런 차원에서는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끄럽고 신들린 정신통일 그런 것에 의해서 풍물놀이가 됐든지 마당꽃이 됐든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든지 스릴이 있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하여튼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곤란하지만 여하튼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런 것은 이제 이슬람교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게 노래가 흥하면서 말이죠. 이슬람교의 그 교회를 가보면 말이죠. 그 노래가 있다고. 그 노래가 굉장히 이게 이슬람 교도 핍박받은 이슬람 교도들한테 위안을 준다고. 그게 만트라라고 이제 성가대보다도 더 시끄럽고 막 춤을 추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말이죠. 그런 거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연상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상요법. 그러면 공상을 하다든가 머릿속에서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연상을 한다든가 옛날에 이제 뭐 첫 연애를 했는데 어디 어떻게 했다가 그걸 자꾸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그 연인하고 같이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저기 시냇물 졸졸졸 흘릴 때 저기 뭐 손발 담그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물장난하고 그런 것을 자꾸 연상을 하면은 내가 그때 그거 좋았지 아마 그러면서 연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옛날에 있었던 좋은 추억은 더 좋은 추억이 되고 나쁜 추억은 다 잊어버린다고 묘하게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하튼 연상으로 해서 체면하고 또 관계 있죠. 체면요법이라고. 그러면 정신을 이렇게 딴 곳으로 인도시켜 준다고 체면을 걸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체 성환에 의한 자율신경 조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이 이제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예를 들어 스트레스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증상이 있으면은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심전도 같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다고. 그럼 환자가 그 심전도를 보고 있다고. 그럼 자기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이 돼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네. 내 맥박이 빨라지네 하고 이제 심전도를 가리키면서 모니터에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고 이완 운동을 하고 뭐 하고 나면 맥박이 정상으로 됐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맥박도 정상으로 됐다.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머릿속으로. 그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체 송환
생체성은 바이오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맥박이 천천히 뛰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진 것 같다, 기분도 좋다. 그래가지고 자율신경을 자기 자신이 조절하는 걸 자꾸 인지하고 각인하고 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법을 연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요법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자의 이제 가르침도 있고, 동양에서는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물기를 새로 낸다든가, 수력반설을 만든다든가, 물줄기를 뭐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새도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많고 말이야, 공기도 나빠지고, 온난화다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건 정치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풍속에 의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 또 태양광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많이 한다든가. 또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공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림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다람쥐나 물개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자꾸 이제 환경론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자연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산소, 우리가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자꾸 배출시키는 그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하고 영혼으로나 신체적으로 친화력이 많다고. 그래서 자연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고, 자꾸 이 산업이 발달할수록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리 협약이 있었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운동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가입해서 탈퇴한다든가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마존 산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든가 그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예술요법은 간단하죠. 어린애들이 정신적으로 핍박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자꾸 마음을 순화시켜 준다든가, 또는 암병동 환자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외로운 사람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단전호흡, 그것은 명상하고 조금 가까운 맥락이 있는데요. 단전호흡하고 명상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단전호흡이나 기공요법은 옛날 중국 한의학에서 또 인도 철학에서 이게 가져온 건데, 여하튼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단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행정막이 있고 복부가 있고 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는 이제 혈류가 많이 이 복부의 압력하고 흉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피 흐름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것을 2차적으로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생리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전호흡, 의의가 있단 말이죠.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단전호흡 같은 것을 많이 요가 같은 데서도 명상할 때도 명상하기 전하고 후하고 곁들여서 하는 경향이 많죠. 제일 마지막에는 명상이라는 요법이 있어요. 내가 아주 상당히 오래됐죠. 한 40년 한 40년 전일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생리학 교수 벤슨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인도 출신의 명상가들을 많이
이게 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생리학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한 것이 최초로 한 분이 이제 벤슨 박사인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 있어서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몸의 생리학적인 맥박이 어떤지, 숨이 얼마나 많이 쉬는지, 산소가 어떻든지, 포도당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를 지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최초로 동양의 수련법, 명상, 그것을 서양의 우수한 생리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서 미국이나 뭐 딴 이제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요가 또는 참선, 동양의 그 월등한 수련법, 그런 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고, 지금도 계속 그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의 정신문화, 그런 것도 많이 서구 선진에 많이 침투되어 있고, 또 계속 그것은 스터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자원, 동양의 자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양인 것을 궁금해하고 신기하게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증명 방법은 서양 과학자들이 더 월등한데, 그 사람들이 그 과학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동양의 좋은 뭐 테크니크나 그 치료 방법도 서양의 월등한 과학적의 실험이나 뭐 하여튼 연구로 해서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동양이 또 살아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부심도 먼저 공부를 했었지만은 적어도 자기한테는 솔직해야지 그게 발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그게 쌓아지질 않아요. 정신 수양이 됐든지 자부심을 강해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 안에 들이는 생각이나 생리적인 현상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은 이제 뭐 동양적인 방법이 있고 서양적인 방법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의학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문에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논하진 않았는데, 대체의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대체의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의학이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대체의학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대체의학을 대접받은 것은 거기 이제 미국에는 이제 인디안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한의학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스터디를 해가지고 정말 서양의 발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체의학에서 뭐 한약이 됐든지 무슨 뭐가 됐든지 여하튼 국민이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 돈이 보험 돈이든지 자기 돈이든지 국가 돈이든지 돈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 이게죠. 국가 의료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대체약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현재 자기 나라 독일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일본이 됐든지 우리나라가 됐든지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스터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대체의학을 인정해 주어서 대체의학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스터디를 해서 서양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제의학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그 진면목이 이제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